소액으로 살 수 있나요? 내가 장사하면서 쓸 수 있나요? 24년 3월에 7억 2천에 매각이 됐어요. 와, 무슨 10억짜리 건물이 있어 라고 했는데 7억 2천짜리가 있네요. 오른쪽 딱 꺾으면 이 건물입니다. 구도심은 좋은 게 땅은 작지만 활용도가 좀 높고, 그럼 내 돈이 한 1억 2천? 1억 3천? 요거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어떤가요? 혹하지 않아요? 완전 꿀팁입니다 이거. 최근에도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는데요. 대부분 들어보면 소액으로 살 수 있나요? 내가 장사하면서 쓸 수 있나요? 제가 장사는 안 하는데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서울에 아주 요즘에 핫플로 뜨고 있는 지역의 건물인데 10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건물을 샀나 봤더니 거의 1억 5천도 안 들이고 건물을 매입한 사례예요. 혹하지 않나요?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건물주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은 곳은 여기 신당동이에요. 신당동 되게 핫하죠. 네, 여기에 보면 규신당이라는 곳이 되게 핫플이 되면서 많이 좀 유명해졌는데요. 이런 곳이었어요. 아무리 문을 찾아도 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원래 신당동에 여기 점집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만든 건데 여기는 칵테일 전문점이에요. 그래서 12지신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칵테일 바인데, 자, 이런 환상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이 확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기존에도 유명한 집들이 있었어요. 한익 칼국수나 뭐 심세정이나 이렇게 점점점 유메오뎅 이렇게 점점점 핫플이 쭉 드러나면서 이 듀얼 라인으로 쭉 지금 맛집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동네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무슨 핫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중앙시장이라고 오랜 전통시장이 있어요. 주변으로는 주방 그 도매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그런 창고들이 있었어요. 쌀 창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한 50년, 40년 그대로 묵은 건물들 있죠. 그런 약간 빈티지한 헤리티지들이 좀 살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겨냥해서 하나둘씩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평당 거의 8천, 거의 1억 호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동이 많고, 심지어 여기뿐만이 아니라 신당동이 뜬대 라고 하는데 그 길 건너 그리고 약수, 뭐 청구, 점점점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 지역이 좀 확장되고 있어요. 밸류맵 들어와서 최근에 거래 사례들을 좀 볼게요. 이쪽이 지금 뜨고 있는 라인인데 여기 보시면 평당 9천, 1억, 9천 이렇게 나가고 있죠. 막상 보면 놀랍니다. 막 이래요. 이런 동네예요. 시골에도 이런 거 많지 않나요? 예, 메일룸이라는 핫플이 또 하나 들어오면서 이쪽 라인은 견인차를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이상이잖아요. 50대 이상. 그런 분들만 있다가 지금은 젊은 친구들 되게 많아요. 중앙시장 골목골목으로도 맛집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물은 이 건물입니다. 24년 3월에 7억 2천에 매각이 됐어요. 몇 달 안 된 거 완전 따끈따끈하죠. 와, 무슨 10억짜리 건물이 있어 라고 했는데 7억 2천짜리가 있네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죠? 신당역 2번 출구에서 53m, 54m입니다. 몇 번 넘어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이고, 또 보면 여기서 메인 라인이고 메인 라인이어서 이게 주동선이라서 여기서부터 쭉 가면서 이 건물이 딱 보이는 라인이에요. 근데 딱 봐도 되게 작아 보이죠.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고 7억 2천에 거래가 됐어요. 3월 달에. 평당, 이건 땅이 7.5평이에요. 아주 작은 땅이고, 여기 보면 평당 9,500입니다. 와, 9천 때문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건물이 소액일수록 평가가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억 이하의 건물은 살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럼 나중에 내가 이걸 8억, 9억에 팔더라도 평당 1억이 넘어가겠죠? 그래도 살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7억 2천짜리 완전 허름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 2번 출구잖아요. 신당역 2번 출구에서 들어가요. 시장 골목이죠. 딱 들어가서 오른쪽 딱 꺾으면 이 건물입니다. 유동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3면이 다 보이는 건물이에요. 지금 올로지라는 곳인데 작지만 3면이 다 보이고 2층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도 커피를 마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 이런 시장에 무슨 커피를 마셔 하겠지만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스페셜티 커피를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7억 얼마짜리를 사서 이것까지 했으면 돈 많이 들었겠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볼까요? 올해 3월 달에 이거를 거래했다고 그랬죠? 과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20년에는 어땠나 보죠?
야, 옛날 통닭이라는 오랜 전통시장 안에 있을 법한 통닭집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자리가 잡혀서 들어온 거고, 22년으로 보면 22년에도 같은 카페였어요. 그러면 뭐죠? 이렇게 카페가 들어온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돈 여기 안 들어간 거고, 제가 좀 더 뜯어봤어요. 뜯어보면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7.5평이고 이게 한 층당 한 5평 조금 넘어요. 5평, 5평. 합쳐서 한 11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도심이잖아요. 구도심의 상업지예요. 상업지면 되게 높게 올릴 수가 있는데, 구도심은 좋은 게 땅은 작지만 보통 60% 하면은 한 4평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70%가 넘어요. 그러면 이게 땅은 작지만 건물은 그래도 좀 꽉 차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좀 활용도가 좀 높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시면 그 건물에 대해서 이력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3월 20일 날, 3월 14일 날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20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거의 한 보름 만에 잔금을 친 거예요. 77년생 땡땡땡 누가 이렇게 샀네요. 근데 보면 이게 7억 2천이 있죠. 그럼 여기 채권 최고액을 보면 7억 4,400이 됩니다. 7억 2천에 샀는데 채권 최고액이 7억 4,400이야. 채권 최고액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이 사람이 대출을 해주는 원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만약에 못 갚는다 하면 그 이자를 못 갚는 것까지 내가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20%를 가산해요. 그 말은 반대로 채권 최고액에서 1.2를 나누면 대출액을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보면 7.44억에서 1.2로 나누면 6.2억이 나옵니다. 6억 2천. 그럼 어떻게 했죠? 7억 2천에 샀는데 대출이 6억 2천이야.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가죠? 1억이죠. 핫한 커피숍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상업지를 내가 1억에 주고 살 수 있다고? 어떤가요? 혹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만큼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보니까 83.3%를 대출해 준 거예요. 이거는 이미 카페가 보증금도 있고 월세를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더 해준 거라고 봐요. 그리고 투자 비용은 그래서 1억 정도가 들어갔고, 부대 비용은 취등록세 그리고 뭐 부동산 뭐 수수료 하면 한 6%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7억에 6%면 한 4천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1억 4천이 내 돈이 들어갔어. 근데 잔금 칠 때 보증금 있죠. 세입자 보증금이 한 2천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럼 내 돈이 한 1억 2천, 1억 3천? 요거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대출 금리도 4%로 가정했을 때 6억 2천이면 206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테이크아웃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자루형이나 어디 골목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83%를 해주나요? 여기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보면 근저당권에 여기 중소기업은행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지점이 있어요. 중소기업은행에서 공덕동 지점에서 이렇게 대출을 잘 해준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근방에 뭔가 산다고 했을 때, 아니면 마포에 뭔가 산다고 했을 때 공덕동 지점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대출을 좀 더 공격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되게 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찾아볼 때 여기 대출 되게 많이 해줬네 하면 그 지점들을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완전 꿀팁입니다 이거. 그래서 2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공부상으로 1층, 2층인데 보시면 3층도 일부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창고로 쓰거나 뭐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된 그런 구도심 있잖아요. 구도심, 뭐 종로, 중구, 뭐 이런데, 명동, 뭐 이런 데는 땅은 작은데 실제로 건물이 그 공부상, 공적 장부상 더 큰 경우도 많아요. 지하가 막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활용도 면에서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가 지금 다 상업지예요. 빨간색 상업지이기 때문에 높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 저는 이렇게 하나로 다 필지가 한 4개, 5개 되는데 요거를 누군가는 다 사서 올릴 거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건물 올라가져 있거든요. 아파트가. 이 아파트에서 딱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블럭이. 그러면 여기가 좋은 게 대로에서도 보여요. 근데 맞은편에서 상업지거든요. 자, 보시죠. 땅의 가치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상업지 이만큼씩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 상업지거든요. 되게 땅이 작아요. 어떤가요? 거의 비슷하고 여기가 좀 더 커요.
그럼 아까 같이 그만큼 올릴 수 있죠. 저는 이거 월세가 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금리가 또 떨어지다 보면. 그럼 저는 1억 5천을 여기다 넣어놓고 5년 뒤에 보겠어요. 어떻게 바뀌나. 내가 소액을 들어가더라도 누군가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그 가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평당 1억 5천이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가져감으로써 위로 확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단점도 있죠. 보통 신축을 하려면 여기 폭이 4m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만 단독으로 신축한다? 그럼 이거 다 잘라 나갑니다. 나는 근데 나 혼자는 신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에 땅까지 여기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뒷땅을 사는 사람들은 잘리는 걸 알지만 이것까지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내가 여기서 신축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건물이 이렇게 좁게 긴 경우가 있어요. 여긴 좀 넓은데 좁고 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완전 다 뺏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놨는데 이거를 값어치를 못 받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나 혼자 아예 할 수가 없는. 예를 들어 얘는 끝에 있다 보니까 건물들이 얘까지 사야 잘 보일 거잖아요. 그렇다면 메리트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안쪽에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도로로 다 내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땅들은 사실 나중에 사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액으로 사니까 너무 좋겠지만 소액일수록 하자가 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체크를 해야 될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공부로 극복해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니까. 이것도 잘려는 나가지만 나중에 뒷땅이랑 하필로 누군가 샀을 때 엑시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과감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가 월세랑 이자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으니까. 그리고 소액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에이 이거 뭐 너무 작고 5평짜리를 뭐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 근데 여기서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뭐 10억 있고 하면 3, 40억짜리 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1억, 2억밖에 없다면 이 작은 것부터 디벨롭을 해야 되고 작은 것일수록 챙겨야 될 게 많겠죠. 약점들이 많을 거예요. 약점들이. 근데 그 약점들이 진짜 약점인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장점이면 장점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네, 오늘 보여드렸던 건물은 사실 딱 보셨을 때 누구나 탐나는 건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건물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금 많이 막연하실 텐데 저희가 했던 강의들을 좀 압축해가지고 무료로 보여드리고 배포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링크, 댓글 링크를 보시면 신청하고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꼭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건물도 가보시고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추하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돈깨비였습니다.